기존의 번역이 오역이라 하는 사실, 이 흉볼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 너무 이 좀 심청 의미가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가제 열자의 시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연이는요, 조선 중기의 큰 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남명조식 선생의 시에서 열자를 따와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죠. 가제 열자의 시 조식. 인기서벌로 강주 남하백.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은요, 1월 2일 오전입니다. 새해 첫 방송으로 나가는 오늘의 강의, 복잡한 것보다는 좀 간단한 게 좋겠다 해서 남명조식 선생의 시 중에서 열자를 따와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섯 자 열자입니다. 인기서벌로 강주 남하백. 열자밖에 안 되는 이 시에 얘기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40분 또 강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들어있는 그러한 시라고 하겠죠. 원래 이 시는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대유를 나눠 찬양하는 시니까 제3족당 김대유라고 하는 선비의 호가 삼족당이거든요. 세 가지를 만족하고 산다. 뭐 뱃을 하는 것도 대충 하는 낮은 뱃을 하나 하고, 뭐 부를 축적하는 것도 먹고 살만한 정도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만 만족하면서 산다 해서 스스로 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집 이름은 삼족당입니다. 청도에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제3족당, 삼족당을 제목으로 하는 시. 굉장히 한시로서는 독특한 형태의 시인데요. 5원 14행시입니다. 5원. 5자로 14줄이니까 다 합하면 몇 자입니까? 70자의 시인데 그 70자의 시 중에서 10자만 따와서 오늘 공부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 남명조식 선생의 그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그의 출처관, 출이냐 처냐, 출은 나아갈 출시하는 것. 그러니까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과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처하는 곳. 자기의 그 삶의 근거, 그 뭐 집이라고 해도 좋겠고 고향이라고 해도 좋겠고, 고향이 아니면 처향, 아내의 고향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각재호 선생 같으면 외향에서 평생을 살은 각재호도 있거든요. 본향이거나 처향이거나 외향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것을 처라고 합니다. 나아가는 게 옳으냐, 처하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를 두고 분명한 자신의 가치관을 밝히는 것을 우리는 출처관이라고 한다. 남명조식 선생의 출처관이 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평생토록 유지했던 사상 중에서 어떤 핵심의 사상이 이 열자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근데 이 열자가 책마다 이게 다 오역이에요. 다 번역 잘못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바로 잡아 드릴까 해서 지금 이 가제 열자의 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인기서불로 강주 남하백. 자, 축자적인 의미대로, 축자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의 의미, 가장 직역스러운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 고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부터 시작되니까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은 하면서 주어로 시작되겠죠. 두 번째 구절을 보면 강이니까 이건 사물입니다. 강입니다. 흐르는 강물이에요. 물입니다. 인은 어떠어떠하고 강은 어떠어떠하다. 사람은 어떻고 강물은 어떻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주어는 인과 강입니다. 사람은 돌아갈 돌아간다. 자기 나라 돌아가면 기국이라고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기향.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서불로로 돌아간다. 서쪽을 정벌하는 길로 돌아가고. 일단 글자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사람은 서쪽을 정벌하는 길로 서불로로 향해 돌아가고. 강은 주자가 대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흐를 주자, 부을 주자. 부을 주자가 더 많습니다. 주전자 할 때 주자. 붓는다. 물을 붓는다. 또 물이 흐른다.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붓는다 보다는 흐른다의 뜻입니다. 강은 흐른다. 어떻게 흐르느냐? 남쪽, 남하백, 남쪽의 하백으로 흐른다. 하백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중국에도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하백이라고 하면 물의 신이다. 물의 신. 백자가 맛백자이거든요. 마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어떤, 물의 마지. 그러니까 물에 사는 신이에요. 물도 두 가지 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있고 민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의 신이 용왕이라고 하면 민물의 신, 그러니까 냇물, 강물, 저수지, 이런 안에 물의 신은 작은 연못에서 큰 호수까지 이 다 물이지 않습니까? 이 물의 신을 하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번역본을 보더라도 전집 번역한 것이 두 분 나왔고, 그래도 논문 어디에 보면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다 하백, 물의 신, 강의 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 남쪽에 있는 하백으로 항해서 흐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둘 다 틀렸다 하는 겁니다. 오역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오역이다. 왜? 이거는 깊이 있는 심층 의미를 모르면, 어떤 역사적 문맥이랄까 이런 것을 모르면 이거 오역을 범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남명조식 선생과 김대유의 관계는 어떤 책들을 보면 친구지간이라고 하는데 22년 차이 친구가 어디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는 좋은 풍속이 있어서 22살 차이 같지만 부자 관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뻘의 관계다. 그럼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10살 이내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이것을 선비사회에서 허교라고 하거든요. 친교를 허용한다 해서. 그래서 나이가 어리로 학문이 자기보다 깊고 하면 한 10살까지는 한 자릿수 나이 차 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교유인이라고 한다. 사귀면서 노는, 놀유자, 교유인이라 하고, 이 김대유하고 조식의 관계는 나이가 22살, 22년, 그러니까 부자 같은 나이 차이기 때문에 교유인, 즉 친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책마다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잘못 알고 하는 이야기고, 이런 경우에는 종유인이다. 종유인. 따르면서 서로 사귄다, 논다,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사제지간이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선후배, 사림, 선비의 사회에서 사림에서 사림의 선후배 관계다. 김대유가 한국 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5세기 영남살인파와 16세기 영남학파, 16세기 이후의 영남학파, 대표적인 영남학파가 태계학파와 남명학파입니다. 이 15세기 영남살인파와 16세기 영남학파의 가교를 맺어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언적이요, 한 사람은 김대유. 이언적은 이황이 사수겠다 하거든요. 서성은 아니지만 서성처럼 생각해 따랐다. 이언적은 10살 위거든요. 이황보다 태계와 남명은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 태계와 남명은 서성이 없어요. 굳이 서성이 있다 하면 태계에게는 이언적이다. 10살 위의 선배인 이언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언적은 누구가 서성이냐 하면 자기 외삼촌들입니다. 자기 외삼촌들의 바로 김종직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남살인파를 계승했다고 보고, 남명은 서성은 없지만 김대유를 통해서, 김대유는 바로 영남살인파의 중요한 인물인 김일손의 조카이고, 또 그리고 김경필과 정여창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유는 영남살인파의 제3세대인데, 그래서 남명은 김대유를 통해서 영남살인파를 계승을 했다. 그러다가 보니까 김대유의 스승인 정여창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성유학의
유종이다. 유종, 마루종자다. 우리나라 성리학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서로가 이 긴밀한 관계고, 옛날에는 선비들은 사제지간, 사제관계, 무슨 안에 학파, 학맥 이것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서성이 아니면 서성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성이 아니니까 종류인이 되죠. 사림의 선배다. 그래서 왜 또 이 김대유를 존경했느냐? 자기하고 출처관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존경을 하면서 남명조식이 김대유의 청도 집에 열흘간 머물렀습니다. 대접도 잘 받았겠죠. 그 부잣집이에요. 김대유는 연산군 때 삼촌 김일손이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급제를 했거든요. 문과에 급제를 하면서 하만 7원 현감만 배설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6급 공무원 정도, 면장은 요즘 5급 공무원인데 면장 정도의 배설을 하고 더 이상 배설을 안 했습니다. 배설은 요 정도로 만족한다. 그 만족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삼족, 이 사람 호가 삼족 혹은 삼족당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남명이 존경을 하고 그의 집에 놀러를 가가지고 열흘간 대접을 받았는데 좋은 시를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3독장이라고 하는 5은 14행 시를 썼는데 그 70자 중에 방금 10자를 읽어드리고요. 인기서불로 사람은 서쪽으로 향하는 길을 간다. 이 말은 틀린 표현이다. 이때 서쪽은 서울을 말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 서쪽으로 한다 하면 안 되고, 왜 서울이 서쪽이냐? 경상도에서 보면 북쪽인데, 이건 중국의 예 때문입니다. 옛날 고대 중국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시황의 그 본거지인 함양, 그리고 낙양, 당나라 수도인 장안, 요즘의 시안입니다. 서안. 이 함양, 낙양, 장안이 다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로 간다 하면 중국인들이 서행한다. 우리말로 하면 상경한다의 뜻이 바로 서행입니다. 그래서 평안도에 있어도 서울 간다 하면 서행한다 이렇게 하는 말을 갖다가 들었었습니다. 서행이란 말이 바로 상경이거든요. 중국의 수도가 주로 서쪽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서쪽은 서울을 상징한다. 수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벌인데 여기에서는 뭐 간다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길, 서울로 가는 길, 한양으로 가는 길로 돌아간다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기이한다. 사람은 서울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 그 마음을 기이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설을 하고 싶어 한다. 선비들은 배설을 하고 싶어 하지만, 선비들은 누구나 배설을 하고 싶어 하지만, 강물은 어떤 강물이냐? 청도에 흐르는 냇물이 있습니다. 동창천이라고 하는 냇물인데, 나는 청도를 지나는 다녀봤는데 한 번도 내려서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한번 꼭 가야 되겠어요.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물 이름이 동창천인데, 울산 서쪽에 그 높은 산에서 발원을 해서 청도를 지나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밀양으로 흘러갑니다. 청도에서 밀양의 밀양강, 밀양에서는 주로 밀양강이라 하지 않고 남천강이라고 하는데요. 강이 좀, 강폭이 좀 큽니다. 영남로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만납니다. 이 청도의 동천강과 밀양의 남천강이 만나는데, 밀양강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저 동쪽인 표충사, 삼행당 대사하고 관계 있는 표충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또 천이 있느냐? 북천수라는 어떤 천이 있는데 내 외가 마을에 북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수는 너무나 기억에 선명한 내 추억 공간이랄까, 추억 경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도의 동창천과 천수를 지나서 또 밀양강을 거쳐서 삼당림 가까운 데서 드디어 낙동강과 만난다. 그 낙동강은 물 중에서 어떤 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백이란 말은 물의 신이란 뜻이 아니라, 백자는 세 가지 발음이 납니다. 백패, 맥, 맛백자, 우두머리 패자, 논바사이길 맥자인데 이 두 번째 패자입니다. 그래서 하백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패로 읽어야 된다. 물의 어떤, 물의 우두머리, 저 낙동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물은 남쪽의 낙동강으로 항해 흐른다. 다른 일반 선비들이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욕망에 기이하고 있지만 김대유 선생은 마치 남쪽의 강물로 흐르는 남쪽에 있는 낙동강을 흐르는 냇물처럼 자연스럽게 서쪽으로 가는 서울로 가는 요 뱃을 하고 싶은 욕망과 아랑곳 없이 물처럼 남쪽으로 흘러간다. 낙동강 물로 항해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위적인 욕망이 아니라 무의자연입니다. 무의자연이라는 말 들어봤죠? 노자 사상에서 함, 행위, 두잉 이런 것이 없이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물 흐르듯이 마음을 잡고 있다. 하니까 내가 어찌 존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는 내용이 인기서벌로요 강주 남하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명조실 선생의 출처관이 잘 드러난 시 중에서 두 행을 내가 뽑았습니다. 10자를 뽑아서 방금 말씀드렸고 기존의 번역이 오역이라 하는 사실 이 흉볼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 너무 이 좀 심청 의미가 이 들어 앉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오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오늘 새해 백두의 첫 강의를 남명선생 10자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가제 열자의 시 조식 인기서벌로 강주 남하백